사람들은 내 삶이 참 비극적이었다고 말해요.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내 삶의 시작은 비극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나는 전남 구례의 부잣집 딸이었어요. 우리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좋은 기와 집이었고 그 집 마당에는 커다란 감나무가 서 있었죠. 나는 그 나무 아래에서 햇살을 받으며 곱게 자랐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고 세상은 온통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때 내게 삶은 그저 아름다운 동화책 속 한 페이지 같았죠. 아버지는 나를 정말 아껴주셨어요. 우리 큰딸 곱게 자라라 하시며 늘 내 손을 잡아주셨죠. 하지만 그 동화는 한순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여순 사건. 끔찍한 총성이 마을을 덮쳤고 그 혼란 속에서 아버지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나셨죠.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우리 가족의 삶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끝인 줄 알았던 비극은 또 다른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6.25 전쟁. 내가 10살이었을 때였죠. 총소리와 폭격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는 매일 밤 공포에 떨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피난길을 떠나야 했고 굶주림과 추위는 일상이었습니다. 나는 그 끔찍한 시간 속에서 엄마와 함께 오빠와 여동생의 손을 꼭 잡고 버텨야 했죠. 삶은 나를 한없이 몰아세웠습니다. 재산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경기도로 올라와야 했죠. 그렇게 내 낙원은 허망하게 사라졌습니다. 경기도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마음을 기댈 곳을 찾으셨어요. 당신이 믿고 따르던 종교단체에 의지했죠. 그리고 어머니는 남은 모든 재산을 그 종교에 바쳤습니다. 우리 가족의 마지막 희망을 어머니는 그렇게 내려놓으셨죠.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힘없는 어린 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채 나는 그렇게 가난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부잣집 딸에서 하루아침에 가난뱅이가 된 삶. 그 박탈감은 어린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버거운 것이었죠. 시간이 흘러 20살 때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자기와 결혼 안 하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결국 내 의지가 아닌 반쯤은 강제로 이루어진 결혼이었죠. 결혼 후에도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늘 밖으로 떠돌던 남편은 나를 외면했고 나는 늘 혼자였어요. 남편의 원망과 구박은 끝없이 이어졌고 나는 한없이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게는 굶주린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의 눈망울을 볼 때마다 나는 죽을 힘을 다해 일어서야 했습니다.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창피하고 서러웠어요. 어릴 적 그렇게 곱게 자란 내가 이 모진 길바닥에서 채소를 팔고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죠.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부끄러움도 서러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저 엄마였습니다. 오직 엄마라는 이름으로 나는 억척스럽게 살아야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쓰고 눈이 오는 날이면 손을 비벼가며 채소를 팔았어요. 손이 트고 갈라지는 것도 모른 채 그저 아이들의 배를 채울 생각뿐이었죠. 길거리 채소 장사는 내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게 생명줄이었고 아이들을 지키는 전쟁이었어요. 고된 삶 속에서
나는 지치고 무너질 때도 많았지만 엄마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 희생이 곧 아이들의 행복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남편에게 받은 상처, 삶의 무게, 그 모든 것을 잊고 나는 묵묵히 채소 좌판을 지켰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모진 눈보라가 쳐도 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그게 내 몫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을 길거리에서 보냈습니다. 내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은 거친 바람과 햇볕에 깎여나가고 내 손은 굳은 살로 가득해졌죠. 사람들은 내게 채소 아줌마라 불렀지만 나는 그저 엄마였습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 그것이 내게 주어진 유일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그 희생이 나를 갉아먹고 결국 나를 외톨이로 만들 거라는 것을요. 나는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밥벌이를 위해, 살아남기 위해 오직 앞만 보고 달렸죠. 때로는 모질다는 말을 들어가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그게 내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있었죠. 자식들이 훌륭하게 자라 가정을 이루고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손주들이 내 품에 안겨 할머니하고 부를 때마다 나는 지난 고생이 모두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삶은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죠. 길거리에서 모진 바람을 맞으며 팔았던 채소들이 이제는 이 아이들의 웃음으로 돌아왔다고 믿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나는 그동안 모아온 돈으로 가게를 얻어 작은 순대국 장사를 시작했어요. 장사는 잘 되었어요. 행복했었죠. 몸은 고달프지만 희망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나의 작은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틈만 나면 바람을 피웠고 허세와 술로 돈을 탕진했습니다. 식당에서 번 돈은 그의 헛된 욕심을 채우는 데 쓰였고 결국 우리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죠. 나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때 다행히도 큰아들이 나서서 남편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 내가 다 갚을게. 아들의 그 한마디가 내게는 가장 큰 위로였죠. 나는 아들을 믿었고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럽게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평생을 나를 외면하고 빚만 남기던 그 사람이었지만 나는 그를 미워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힘들게 병마와 싸워야 했던 남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원망할 힘조차 잃었습니다. 밤낮으로 병원을 오가며 간병하고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야 했죠. 그렇게 남편이 눈을 감았을 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고통이 끝났다고. 평생의 짐이 사라졌다고요. 하지만 남편이 남긴 것은 자유가 아닌 텅 빈 삶과 보증금 500만 원. 설상가상으로 내가 모든 것을 바쳐 키운 큰아들마저 나를 떠나려 했습니다. 캐나다로 이민을 간다고 했죠. 엄마, 그동안 고생했어. 이제 편하게 쉬어. 아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나를 떠나고 싶어하는 아들의 마음을요. 아들이 이민을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샜습니다. 나는 평생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했고 결국 내 자식마저 나를 버리는구나. 그
그 사실에 나는 절망했습니다. 가끔은 내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딘지조차 잊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내 안에서 기억이 사라지기 시작한 때가. 허전한 마음에 딸들에게 전화하면 엄마, 우리도 지금 힘들어. 그냥 좀 쉬세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딸들도 각자의 삶이 있었기에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죠. 그 외로움과 상실감은 내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밥을 먹고도 밥을 찾았고, 외출하고 돌아오면 집을 찾지 못해 헤매기도 했습니다. 치매가 깊어지면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현실의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나를 덮친 외로움과 상실감은 더 깊어졌죠. 결국 나는 요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의 외면 속에 나는 이 텅 빈 공간에 홀로 남겨졌죠. 여기에서 나는 매일매일 과거의 기억을 헤매고 다닙니다. 화려했던 어린 시절의 낙원, 고통스러웠던 전쟁, 그리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지난 날들. 하지만 그 모든 기억들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이 어떤 의미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텅 빈 마음만이 남았을 뿐이죠. 어쩌면 나는 이제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의 낙원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조차 잃어버린 채 나는 여기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내 삶은 슬픈 동화로 끝이 났지만 그래도 한때 아름다운 낙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낙원을 잃어버린 뒤에도 나는 하나의 엄마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그것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주었지만 내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들도 내 곁을 떠나고 나는 혼자 남았죠. 엄마라는 이름의 무게를 내려놓았을 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길거리 채소 장사 엄마였을 뿐 내 삶은 없었다는 것을요. 텅 빈 삶 속에 홀로 남겨진 나는 그제야 잃어버린 나의 낙원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죠. 내 삶은 슬픈 동화로 끝이 났지만 그래도 한때 아름다운 낙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낙원을 잃어버린 뒤에도 나는 하나의 엄마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그것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